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떨리는 눈빛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말에 그녀는 활짝 웃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처음 시작되는 날처럼. 그녀는 제 아내입니다. 저와 4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제 이름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이 그녀에게는 처음 만난 날이고 저는 그녀에게 처음 사랑에 빠진 남자입니다. 처음 이 일이 시작됐을 땐 저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처음 들은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이상하게 들리셨다면.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었고 저는 당황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입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매일 아침 제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녀는 매일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만 정서 반응은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남편분에 대한 감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감정은 남는다. 그 말은 제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하루에 5번씩 제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매번 처음인 듯 매번 두근거리며 저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직입니다. 운이 좋다면 곧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럼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저는 매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기꺼이. 당신이라면 언제든. 한 번은 그녀가 제게 앨범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여자 참 예쁘죠? 이분이 당신 좋아하셨나 봐요. 그 앨범 속 신부는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네. 제가 정말 많이 사랑했던 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뭔가를 느낀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행복했겠네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얼굴을 잊었다는 사실보다 그 순간에도 제 사랑을 받아들이려 했던 마음이 더 깊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병실 벽에 작은 그림을 붙였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투박한 그림 결혼식장 앞에 선 두 사람. 그 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결혼해요. 그림 예쁘네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 그 사람에게 고백할 거예요. 분명 받아줄 거예요. 받아줄 겁니다. 틀림없이요. 그 사람 당신 닮았어요. 그렇군요. 정말 행복하겠네요. 그녀는 수줍게 웃었고 저는 그 웃음에 또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기억 못하는 사람을 돌보는 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습니다. 힘들지만 저는 매일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제 아내가 다시 저를 사랑하게 해주니까요. 아내는 그날 저녁에도 말했습니다. 혹시 저랑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미 행복합니다. 당신이 제게 다시 고백해준 그 순간부터요. 아침 햇살이 병실 안을 조용히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이마를 찡그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혼란스러운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 이윽고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혹시 저희 만난 적 있나요? 그 물음은 이제 하루의 시작처럼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왔어요. 그녀는 낯설지만 어딘가 믿음 가는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안엔 저를 알아보지 못해도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증상이 처음 시작됐을 땐 단순한 건망증이라 여겼습니다. 우유를 냄비에 올려놓고 외출하거나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넣어두고 찾지 못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나이 탓이겠지 스스로 그렇게 위안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제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잊기 시작했구나. 병원에서는 초기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겠지만 감정은 남습니다. 그러니 자주 웃게 해주시고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첫 데이트를 하던 날, 아이와 함께 놀던 해변, 그리고 결혼식 날. 그 기억들은 페이지마다 또렷했지만 그녀는 다음 날 그것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병실 창가에서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꿔요. 어떤 남자가 매일 제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 말이 이상하게 기분 좋아요. 저는 창밖으로 피어나는 개나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 당신을 매일 처음 보는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당신인가요? 네. 매일 처음처럼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말보다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그런 저를 보며 가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빠, 너무 감정에 빠지지 마세요. 현실을 보셔야 해요. 이건 반복이에요. 결국 더 깊어지기만 해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그녀의 사랑을 새로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딸아, 반복이 아니라 기적이야. 매일 같은 질문을 해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매번 달라. 매번 그녀는 나를 처음 사랑해. 그리고 나는 매번 다시 그 사람에게 빠지지. 어느 날 아내가 색종이와 스티커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서툴러 자꾸 삐뚤어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요, 우리 걸어갈 길이에요. 꽃길이래요. 스티커가 붙은 종이 한 귀퉁이에 그녀는 또박또박 썼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 저한테 물을 따라주고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매일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줘요. 그래서 분명 제가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대신 조용히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 손이 그 사람 손 같아요. 밤이면 그녀는 늘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또 잊어버려도 다시 찾아와 주실 거죠? 물론이죠. 아침이면 또 인사드릴게요. 그럼 내일도 결혼해줘요. 언제든지요. 5번이든 10번이든. 이 반복이 지루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로운 세상에서 저를 발견했고 저는 매일 그녀의 첫사랑이 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날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 같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펴고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장미, 하늘색 드레스, 손을 맞잡은 두 사람, 그리고 하트. 오랜 시간이 흘러 그녀는 그림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오늘 오후에 고백할 거니까. 누구에게 고백하시려고요? 그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매일 나에게 물을 따라주고 나한테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오늘은 꼭 말할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조심히 받아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저를 모른 채 사랑하고 있었고, 저는 오늘도 그 사랑을 처음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간호사는 조심스레 제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드레스를 입고 싶다고 하셨어요. 결혼식 준비 중이라 하시던데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네, 오늘 5번째 청혼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내가 즐겨 입던 하늘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정말 예쁘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입니다. 작은 병실 안 창가에는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화 부케를 들고 조심스럽게 제 앞에 섰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네. 오늘도 언제나처럼. 간호사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고 아내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기억이 되살아난 듯 눈이 반짝였습니다. 결혼식은 짧았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날 지켜주실 거죠? 물론이죠. 그게 제 삶의 이유니까요. 그 말에 그녀는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참 다정하네요. 그 사람도 언젠가 저를 사랑하게 될까요? 이미 그러고 있답니다. 그럼 잘 됐네요. 그녀의 말은 매번 새로웠지만 그 사랑의 온도는 한결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의 상태는 서서히 나빠졌습니다. 단어 하나를 말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름을 묻는 질문에 머뭇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억보다 감각이 먼저 반응합니다. 목소리, 손길, 체온 그걸로 남은 시간을 채워주세요. 그 말을 들은 뒤 저는 더 자주 손을 잡고 더 자주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들었던 음악, 젊은 날 좋아했던 팝송, 그리고 손주가 불러주던 자장가까지.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간혹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미세한 반응조차 저에겐 선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는 느리게 눈을 떴습니다. 당신 오늘도 기다렸어요? 그럼요. 오늘은 몇 번째 청혼인가요? 5번째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요? 왠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내일도 결혼해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요. 그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요. 다시 물어보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의 청혼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아주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선율 하나하나가 숨죽여 흐르고 꽃향기 대신 무거운 공기만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어찌나 선명하던지 방금 전까지도 병실에서 제게 청혼을 했던 얼굴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마치고 떠나자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관 옆에는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투박한 손글씨, 흔들리는 선. 오늘도 결혼했어요. 그 그림을 손에 쥔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며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당신과 결혼했어요. 이제 8번째입니다. 내일도 또 할게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그녀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닿는 물건마다 시간이 배어 있었고 기억보다 더 선명한 감정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를 열었을 때 저는 그만 멈춰섰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그림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그녀가 제게 청혼한 날, 그녀가 제게 사랑을 그렸던 날들이었습니다.
장미꽃, 하늘색 드레스, 두 손을 맞잡은 사람들. 그리고 반복되는 문장. 오늘도 결혼했어요. 그녀는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매번 그 사랑을 다시 그렸던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루하루를. 그것은 어떤 기적보다 아름다운 그녀의 마지막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딸은 그중 한 장의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진짜 사랑을 하셨네요. 그래. 매일 새로 사랑했고 매일 날 다시 선택해줬지. 아빠는요? 나는 매일 고백받았어. 기억은 사라졌지만 감정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어. 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사랑 나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기억에 의존하지 않아도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 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받는 사람 사랑하는 아내. 보낼 곳 기억이 닿지 않는 어딘가. 오늘도 당신은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당신은 또 저를 잊었지만 전 오늘도 새롭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신의 손은 떨렸지만 그 따뜻함은 분명히 사랑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점점 길어졌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떠났지만 당신의 사랑은 아직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얼마 뒤 지역 치매 가족 모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 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저는 노란색 조명을 배경으로 아내의 그림들을 슬라이드로 띄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하루에 5번씩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저를 기억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노부부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기억이 흐려도 사랑은 흐려지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아내가 잘했어요 하고 말해줄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저는 아내와 함께하던 시간을 조금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녀가 남긴 물건들은 여전히 집 안 곳곳에 살아있었고 매일 아침 침대 머리맡에 사진을 보며 저는 인사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결혼하자고 말해줄 건가요?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지만 사랑은 머물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감정들은 매일 제 일상을 감쌌고 어느 날 문득 그 따뜻함이 저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책 정리만 하려 했지만 담당 선생님이 제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책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저는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동화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별을 쫓는 아이. 낭독이 끝나자 한 어르신이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별은 기다리면 내려온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그립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제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그 사랑을 새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집 안 작은 공간에 저는 결혼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들, 우리가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던 조화 부케. 방문한 이들은 물었습니다. 이건 아이가 그린 건가요? 아닙니다. 제 아내가 그렸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을 매일 새롭게 기록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래엔 작은 팻말 하나를 붙였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딸은 어느 날 결혼을 앞두고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도 엄마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럼. 엄마처럼 사랑하고 엄마처럼 믿을 수 있다면 누구든 그렇게 살 수 있지. 근데 그런 사랑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하루에 5번이라도.
결혼식 날 딸은 신부 대기실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아빠,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매일 해도 좋아. 그날 밤 다시 혼자가 된 집에서 저는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 너머로 오래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기다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도 기다릴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사랑도 끝난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사랑은 기억에 기대지 않아요. 사랑은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예요.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아주 특별한 분이랑 했단다. 그분은 매일 아침 나에게 청혼했어. 하루에 5번씩이나. 와, 진짜 사랑이네요. 저는 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사랑이었지. 기억을 잃은 사람과의 반복된 하루였지만 그 반복이 매번 새로웠고 매번 진심이었고 매번 고마웠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매일 제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오늘도 결혼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매번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오늘도 기꺼이.